안녕하세요. 집을 사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요. 우리 앞에는 정말 거대한 서류의 산이 나타나죠. 맞아요. 온갖 약어랑 깨알 같은 글씨로 가득 찬 계약서들. 이걸 내가 다 이해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덜컥 겁부터 나신 적 없으세요? 정말 그렇죠. 마치 아주 복잡한 규칙으로 가득 찬 어떤 게임에 초대받은 느낌일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 복잡한 규칙 대부분은요. 게임의 주최 측, 즉 대출기관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플레이어인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장치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안전장치들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모겔은 이 책 구매라는 여정의 단계마다 어떤 법적인 보호막이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모든 법률들을 감독하는 뭐랄까 최종 보스 같은 기관이 바로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입니다. 심판 역학을 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는 대출 신청부터 투명한 비용 확인, 또 공정한 대우,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위험한 대출 상품을 피하는 방법까지 그 여정 전체를 따라가면서 이 법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야기해 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집을 사기로 하고 대출을 알아보러 갔어요.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역시 그래서 총 얼마가 드는 건데 하는 비용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투명하게 알 수 있나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과거에는 이 비용 구조가 정말 복잡하고 불투명해서 소비자들이 마지막에 가서야 예상치 못한 비용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 그랬겠네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삼총사가 있습니다. 바로 레스파, TAIL, 그리고 이 둘을 합친 TRID입니다. 이름부터 벌써 복잡한데요.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우선 레스파는 뭔가요? 레스파,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절차법은요. 이름 그대로 거래 절차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에 초점을 맞춰요. 거래 절차요? 네,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인이 특정 대출 기관을 소개해주면서 뒷돈, 즉 리베이트를 받는 걸 막는 거죠. 아, 이게 레스파의 8조, 섹션 8에 명시된 핵심 내용이에요. 당신한테 가장 좋은 조건의 대출이 아니라 중개인한테 이득이 되는 대출을 추천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그런 뒷거래를 막는 거군요. 생각보다 훨씬 실질적인 법이네요. 그렇죠. 또 10조, 섹션 10에서는 에스크로 계좌를 통제해요. 대출 기관이 재산세나 보험료 명목으로 너무 많은 돈을 에스크로 계좌에 미리 쌓아두지 못하게 상한선을 딱 정해놓은 거죠. 돈이 불필요하게 묶여있는 걸 막아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틸라 진실대출법은 어떤 진실을 알려주는 법인가요? 틸라는 대출 상품 그 자체의 진짜 비용을 알려주는 법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APR, 연이율입니다. APR. 이거 광고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이자율이랑은 다른 건가요? 항상 APR이 이자율보다 조금 더 높게 표시되던데 늘 헷갈렸거든요. 바로 그 점을 틸라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자율은 순수하게 원금에 붙는 이자만 보여주지만요. 네. APR은 대출 수수료, 포인트, 모기지 보험료처럼 대출을 받기 위해 내야 하는 각종 비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연 단위로 환산한 실질적인 금리예요. 실질금리? 그래서 A은행 대출이 이자율은 0.1% 낮아도 수수료가 비싸면 B은행보다 APR이 더 높을 수 있는 거죠. 여러 대출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반드시 APR을 봐야 해요. 와,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이자율만 보고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되겠군요. 맞아요. 그리고 TILA는 당신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를 하나 더 주는데요. 오, 뭔가요? 바로 계약 철회권입니다. Right of Rescission이라고 하죠. 특히 재융자를 할 때 대출 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3영업일 안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RSPA 정보랑 TRL 정보가 각각 다른 서류에 담겨서 더 복잡했다면서요? 네, 그야말로 관료주의의 악몽이었죠. 한쪽 서류에서는 이 비용을 말하고 다른 서류에서는 저 비용을 말하는데 양식도 다르고 숫자도 미묘하게 달라서 소비자는 혼란에 빠지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2015년에 CFPB가 이 모든 걸 통합한 TRID라는 규칙을 내놓은 겁니다. TRID? 네, No Before You Owe, 즉
빌리기 전에 제대로 알라는 거죠. 드디어 통합 버전이 나왔군요. 네. 덕분에 이제 당신은 딱 두 가지 핵심 서류만 보면 돼요. 첫째는 신청 후 3일 안에 받는 대출 견적서. Loan estimate? 네. 예상되는 모든 비용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고요. 둘째는 클로징 최소 3일 전에 받는 최종 정산 내역서예요. Closing disclosure. 그렇죠. 이 최종본을 처음 받은 간적서와 비교하면서 약속과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히 검토할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비용에 대한 그림은 명확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의 대출 정보를 받아도 어떤 대출기관이 제 이름이나 제가 살려는 동네만 보고 아예 대출 신청서 자체를 거부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별을 막는 장치도 있나요? 물론입니다. 투명한 비용 공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공정한 기회죠. 이 부분을 담당하는 법률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ECOA, 공평신용기회법입니다. 공평신용기회법. 이름만 들어도 어떤 법인지 감이 오네요. 네, 이 법은 아주 명확하게 선언해요.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 결혼 여부, 나이, 심지어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신용거래에서 차별하는 것을 전면 금지합니다. 와... 예를 들어 대출 담당자가 여성 신청자에게 곧 아이를 가질 계획은 없으세요? 같은 질문을 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단순히 차별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뭔가 구체적인 절차도 있겠죠. 그럼요. 이 COA의 강력함은 그 절차에 있어요. 대출기관은 신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승인, 거절 혹은 추가 정보 요청 같은 조치를 통보해야 합니다. 30일이요? 네. 그리고 만약 거절한다면 그냥 거절되었습니다 하고 끝낼 수 없어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음이나 신용점수 미달처럼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해야만 합니다. 아, 그래야 저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건 정말 중요한 권리네요. 그런데 개인 한 명에 대한 차별 말고 특정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묘한 차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바로 그런 시스템적인 차별을 감시하기 위한 법이 HMDA, 주택담보대출 공개법입니다. HMDA? 네, 이 법은 대출기관에게 숙제를 내주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숙제요? 네, 모든 대출 신청권에 대해 신청인의 인종, 민족, 성별, 소득, 그리고 대출 결과와 주택 위치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거예요. 아, 모든 데이터를 다요? 네, 정부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를 들어 특정 은행이 유독 소수인종 밀집 지역에는 대출을 거의 해주지 않는 패턴, 즉 레드라이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하는 거죠. 대출기관이 공정하게 영업하고 있는지 성적표를 공개하게 만드는 법이군요. 정확합니다. 와, 그렇게까지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을 줄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정한 기회를 얻어서 대출 심사를 받는 단계로 넘어왔다고 해보죠. 네, 제 소득, 자산, 사회보장번호까지 제 모든 금융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해야 하잖아요. 솔직히 좀 무서운데 이 민감한 정보들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당연히 이 부분에도 강력한 보호 장치가 여러 겹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당신의 금융 데이터 주의를 둘러싼 방화벽 같은 법들이죠. 방화벽이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정보의 정확성, 정보의 비밀 유지, 그리고 범죄 예방입니다. 정보의 정확성부터 들어볼까요? 이건 FCRA, 공정신용정보보고법이 담당해요. 당신의 신용보고서가 바로 당신의 금융신분증이잖아요. 그렇죠. 이 법은 그 신분증에 틀린 정보가 기록되지 않도록 보호해줘요. 당신은 언제든 자신의 신용보고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고요. 만약 오류를 발견하면 이의를 제기해서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제 정보를 금융기관이 마음대로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하는 건 어떻게 막죠? 그게 바로 GLBA, 그램리치 블라일리법의 역할이에요. 매년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두툼한 우편물로 오는 개인정보 처리 방치 만내문 받아보신 적 있죠? 아, 네네. 항상 오죠. 네, 바로 이 법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금융기관은 고객의 정보를 누구와 어떻게 공유하는지 명확히 알려야 하고 해킹 같은 위협으로부터 당신의 정보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만 해요. 마지막으로 범죄 예방은 어떤 건가요? 신원 도용이나 자금 세탁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법이 있어요. 첫째는 USA Patriot Act, 미국 애국법이에요. 애국법이요? 네.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법인데 금융기관이 모든 고객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는 고객 신원 확인 프로그램을 의무화했어요. 우리가 은행 가서 계좌 하나 만들 때도 신분증을 2번, 3번 확인하는 게 바로 이 법 때문이죠. 아, 그래서 그랬군요. 둘째는 BSA-MAL, 은행 비밀법 및 자금 세탁 방지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모기지 대출기관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시하고요. 예를 들어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5,000달러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정부에 의심 거래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당신의 이름으로 범죄가 일어나는 걸 막는 장치인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촘촘하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보죠. 특히 금융 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노년층을 노리는 아주 악의적인 대출 상품들, 소위 약탈족 대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소비자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건이 너무 불리해서 애초에 상환이 불가능하게 설계된 대출 상품들을 막기 위한 특별 규정들이죠.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강력한 법은 HOEPA, 주택 소유 지분 보호법입니다. 이건 틸라의 특별 개정판인데요. 이자율이나 수수료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비용 모기지를 정조준해요. 고비용 모기지요. 네, 예를 들어서 처음 몇 년은 아주 적은 이자만 내게 하다가 만기일에 갑자기 남은 원금 전체를 한 번에 갚으라고 요구하는 벌룸 페이먼트 같은 독소 조항들을 대부분 금지하고 있어요. 벌룸 페이먼트라니 이름처럼 터져버리는 폭탄 같은 거네요. 정확해요. 그래서 HOEPA는 이런 고비용 모기지 대출을 받기 전에는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은 상담기관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아,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경고해 주는 거군요. 네, 당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계약을 하려는지 알려주는 거죠. HOEPA가 규제하는 고비용 모기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반 대출보다는 좀 비싸고 위험한 대출도 있을 텐데요. 물론이죠. 바로 그 회색 지대를 위해 HPML, 즉 고가 담보 대출 규정이 있어요. HPML? 네, HOEP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일반 대출보다 이자율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은 대출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 경우엔 추가적인 안전장치라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대출 기간 첫 5년간은 재산세와 보험료를 위한 에스크로 계좌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고요. 주택 감정평가도 서류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반드시 집 내부를 직접 방문해서 꼼꼼하게 하도록 강제하죠. 마지막으로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매달 내는 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주 실용적인 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HPA 주택 소유자 보호법입니다. 이건 별명이 PMI 취소법이에요. 아마 더 와닿으실 거예요. 아, PMI? 우리가 보통 주택 가격이 20% 미만으로 다운페이를 하면 PMI, 즉 민간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잖아요. 네, 매달 수백 달러씩 나가는 돈이라 꽤 부담스럽죠. 바로 그 부담을 덜어주는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당신이 대출 원금을 꾸준히 갚아서 주택가치 대비 대출 잔액, 즉 LTV가 80%에 도달하면 대출기관의 PMI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생겨요. 요청할 권리가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LTV가 78%까지 내려가면 당신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대출기관이 의무적으로 PMI를 자동 해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그건 자동으로요? 네, 이건 당신의 월용한 권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오늘 정말 주택 구매 러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어떤 법적 보호를 받는지 한눈에 정리해 본 것 같습니다. 본국 이 모든 복잡한 법률들은 비용의 투명성, 그렇죠. TRID, 기회의 공정성, ECOA, 내 정보의 보호, GLBA. 그리고 약탈적 간행으로부터의 보호, HOEPA나 HPA 같은 것들이요. 이 네 개의 큰 기둥 위에 서 있네요. 맞아요. 그 본질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힘의 균형을 소비자 쪽으로 조금이나마 옮겨오려는 노력의 결과물이죠. 이 모든 법들이 결국 소비자인 당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장치라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대출기관이 지켜야 할 수많은 규칙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네. 과연 이처럼 촘촘하고 복잡하게 짜인 규제망 자체가 법을 성실히 지키려는 대출기관과 빠르고 간단하게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 모두에게 또 다른 종류의 장벽이나 예상치 못한 비용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규제라는 안전장치의 필요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성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